임차 촉매입니다. 임차 촉매 과세가격 결정입니다. 수입자는 미국의 수출자와 윤활유 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촉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는 촉매의 제조를 위하여 백금 및 팔라듐 등 귀금속을 구매하여 수입자 자신의 소유인 상태로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는 여기 이 귀금속 플러스 제올라이트, 알루미나 등을 혼합하여 촉매를 제조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입자가 촉매를 사용하고 나면 촉매 효용은 없어지지만 백금의 가치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수출자에게 있으나 귀금속의 소유권은 여전히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자, 수입자가 수입 촉매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수입 촉매의 개발비, 임차료, 권리 사용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이 임차료 명목이죠.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을 적용하는 거고, 임차료에 해당하는 건 연율이, 이게 지금 임차 수입이 무슨 개발비냐, 임차료냐, 권리 사용료냐, 어느 거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당해 촉매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발비 또는 권리 사용료가 아닌 임차료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입자는 촉매 임차 계약에 의하여 촉매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계약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당해 촉매에 대하여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촉매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합니다. 당해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촉매의 개발비 또는 권리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추정에 의할 뿐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개발비나 뭐 권리 사용료 계약이 따로 없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자, 수출자가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귀금속으로 촉매를 제조하여 이를 수입자에게 임차한다면 전체 임차료의 귀금속 부분뿐 아니라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 평가 목적상 이를 따로 취급하지 않고 임차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본건 임차료만 개발비 또는 권리 사용료로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급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금액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여 당해 촉매의 과세 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 특정 촉매의 경우 최소 임차 기간 후에도 계속 임차하면 추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도 최소 임차 기간의 임차료 총액에서 그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가격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격이죠. 현재. 특정 수입 촉매는 4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아 최저 임차료 총액은 4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임차료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당 촉매를 4년을 초과하는 미래의 시기까지 사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계속 사용 여부는 촉매의 수율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촉매의 경우 4년 최저 임차료 총액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그 초과 기간을 경제적 내구현한 또는 사용 기간에 포함하여 임차료 총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은 당해 계약 불이행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자, 이 상해 임차료가 임차 기간 동안 이자가 포함되고 있다고 보아 이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 이자율은 계약서에 게재된 이자율을 최대한 반영한 이자율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임차 계약에서도 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이자율이 명시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 불이행 시 이자율과 금융 리스에 있어서의 이자율은 명시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권 수입 촉매 임차 계약서에는 당해 임차료를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이거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호의 규정을 원용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고시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현행 이자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이자율과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계약 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 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가산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쟁점 3입니다. 현재 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은 당해 계약 불이행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거 개발 임차료로 보고 경제적 내구에는 지났지만 그 경제적 내구에는 지난 것까지는 볼 수가 없고 그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계산하고 이자율은 불이행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상물품 수리용역비에 대해서 과세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전자 부품은 손상물품으로 수입 신고선 콘덴사 제조 설비 5세트 중 수리 가능한 3세트 분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설비를 수리한 듯한 송수리비 얼마 중 수리 부품비는 별도로 신고하였으나 수리를 위하여 내한한 일본사의 기술진의 기술 제공에 따른 수리 용역비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과세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수리를 위해 내한한 일본 기술진에 대한 비용입니다. 자, 보실까요? 관세는 수입 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고 관세법 16조입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합니다. 자, 관세법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1조는 뭐죠? 동종 동질 물품, 32조는 유사물품, 33조는 국내 판매 가격에 의한 역산 가격, 34조는 산정 가격, 35조는 뭡니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 이렇게 6가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데모용 장비는 무한으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31조 내지 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수입 신고 물품의 내용에 따라 관세법 31조 내지 35조에 규정된 규정에 의거 평가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며 수입 통관 후 구매자와 판매자 간 결정된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손상 수입 판유리의 과세가격입니다. 근본 말레이시아에서 판유리 벌크 상태 컨테이너에 적유하지 않고 나무 상자로 포장해서 판유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상 운송도 중 심한 풍랑을 만나 많은 양의 유리가 심하게 파손되고 배의 창 양편이 찢어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1단에 실린 유리가 완전히 파손되고 젖는 등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손상 물품에 대해서 멸각 처리를 할 경우 과세 대상이냐, 손상 판유리의 과세 가격은 실제 지불된 가격이냐 아니면 손상 부분을 감안 가격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물품을 멸각할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멸각 후에 잔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멸각 후 성질과 수량에 따라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승인을 얻어서 이게 승인해서 멸각됐으면 남는 게 없겠죠. 자, 쟁점입니다. 수입 신고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의 특성과 계약 내용 조건이 일반적일 때는 고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방법 이하 평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적인 물품인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된 전체 물량 중 정상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정상 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물품의 특성으로 보아 운송 또는 보관 관리상 변질 또는 손상이 여견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수입거래 내용으로 보아 당해 물품이 단가로 계약된 경우에는 가격 조정 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일정한 변질 또는 손상이 동 범위 내라면 실제 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나 변질 또는 손상률이 계약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약상 조정 약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변질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다음 사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